네, PPT를 한 번만 끝까지 넘겼다가 돌아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안 계신 관계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이고요. 오늘 이제 두각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생기부 웨비나 시즌 3 설명의 우리 5번째로서 이제 인문 계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요 설명회가 이제 저를 아시거나 아니면 제 SNS나 뭐 이렇게만 들어오시는 설명회가 아니라 일단 두각학원을 통해서 공지가 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매번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사전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이제 고1들부터는 정시에 이제 생활기록부가 반영이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단 주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설명이고요. 주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부수적으로는 교과 전형 중에서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시에서도 수능 전형이 생활기록부 반영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월 1회씩 매주 첫째 주에 이제 약간 계열별로 나눠서 그런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월부터 2, 3, 4, 네, 2, 3, 4,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번째로 오늘은 인문 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설명회가 워낙 좀 그 좁고 깊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큰 제목만 보고 생기부 설명회 하는구나. 뭐 우리 애가 좀 이제 요새 생활기록부 중간고사 끝나고 걱정하던데 들어봐야지라고 오신 분들한테는 일단 인문 계열이 아니라고 해도 필요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당이 될 거고요. 일단 여기 인문 계열은 오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문 계열, 그다음에 사학 계열, 그다음에 철학 계열 요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러한 사회 관련 이력과 학원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입에서 면접, 그다음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스의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특목고나 전사고 입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목고와 전사고 입시도 역시 자기소개서 면접 생활기록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토대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요 큰 목차는 매달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공학 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전달에 또 사회 계열 했었고, 또 그 전에는 약간 메디컬 계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 과목의 우선순위.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인문 계열, 인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문, 역사, 철학 계열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질지, 그다음에 이제 뭐 필수 과목, 권장 과목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이제 이수 순서와 위계, 이게 이제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좀 더 까다롭죠. 근데 그러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이제 심화 탐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과 보완의 차원에서 아닌데요. 오타가 났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독서를 한 2권 정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40분에서 45분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이제 근데 문과 설명회가 별로 없잖아요. 워낙 이과 학생들이 이제 위에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서울의 대치 쪽에서는 그래서 일단 조금 상대적으로 혼례받는 일단 오늘 문과를 위한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문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틀, 이제 그 대학 입시에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체 선택 과목, 탐구력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거는 대체 뭐 하는 거야? 뭐 무슨 얘기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문과 지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설명회가 유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과목의 우선순위가 있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 자, 이제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 자료가 아니고요. 이 작년도에 이제 휴문고등학교 진학부장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릴리스를 하신 겁니다. 뭐 제가 훔쳐온 건 아니고 그냥 출처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9등급제에서 9등급제 하에서 작년까지 뭐 다 9등급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강남 일반고에서 어느 정도 내신을 받을 때 무슨 전형을 쓰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매달 말씀드리긴 하지만 또 새롭기도 하실 거고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
그럼 이제 1등급대, 2등급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등급은 이제 이거는 부등급제일 때 얘기입니다. 부등급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등급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1등급은 지금 똑같습니다. 현재 고1이라 중3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1등급 어쨌든 몇 퍼센트예요? 그 학교에서 4% 안에 든 겁니다. 이 수치는 글쎄요,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10% 정도 고의부터 늘어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얼마나 입결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저희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21학년도부터 10%가 줄었었거든요.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간소화랑 정시 사십에 맞물리면서 근데 그래도 사실 입결이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일반고에서는 대략 한 4% 안에 들어야 이제 여기 있는 학교들을 간다. 우리 문과이기 때문에 인문계열 중심으로 말씀드려요. 자, 2등급 초반은 뭐냐? 그러면 2등급 초반은 대략 한 7%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히 7%인데 2등급 중반은 뭐 한 8, 9%, 2등급 후반은 10에서 11%. 지금 바뀌는 내신에서도 5등급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대략 5등 지금 바뀌는 내신에서 5등급이 10%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선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제 강남에 있는 일반고에서 물론 일반고도 같은 일반고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 어떤 레벨을 추측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숙명여고나 뭐 진선여고나 단대부고는 그냥 강남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봐주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고가 분명히 편차는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충 이제 여기서 1점대 내신을 받으면 바뀌는 내신에서 혹은 기존의 구등급 2등급 정도까지 받으면 이제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학교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저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가지고 왔어요. 2등급 후반에서는 비교과가 아주 우수할 때에만 2등급 중반에서 제시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다. 그게 어디예요? 서, 중, 한, 중, 이로 되어 있죠. 아니, 여기는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분들, 그리고 보통 중경외시라는 표현을 쓰니까 뭐 경희대나 문과니까요. 의대나 시립대까지도 약간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형상에 이제 작년까지는 학생 저 수능 수정이 이제 셌기 때문에 중경외시 하나로부터 묻고 사실 여기 건대도 들어가요. 건대도 그래서 여기까지 보통 이제 상위 뭐 10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존 9등급제에서는 대충 한 2등급 중반까지 강남이 정말 아주 평범한 일반고라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인정을 받는 뭐 단대부고나 숙명여고나 진선여고나 이런 학교라면 대략 2등급 후반까지 이 정도가 이제 중경외시 라인을 학생부 종합전형 쓴다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비교과가 아주 우수할 때. 그럼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다는 건 뭐 엄청난 막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고 이제 이런 거 탐구력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과목 선택. 그러니까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다, 아주 우수하지 않다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두 개가 되는데 하나가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선택 과목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탐구력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큰 틀을 결정하는 것은 일단 최소한의 내신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들어오신 거죠, 지금. 저한테 학원에서 연락이, 네, 다 들어오셨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선택 과목과 탐구력이 왜 중요하냐?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다, 그저 그렇다, 혹은 그냥 우수하다 평가할 때 선택 과목도 다 들었고 탐구력 이 두 가지 수 다 갖췄으면 아주 우수해지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갖췄으면 그냥 우수한 거고요. 둘 다 없다면 이제 이거는 네, 어느 고등학교 여기나 상관없이 그냥 평범한 생기부가 되겠죠.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 다시 말씀드리면 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선. 기존의 9등급까지 했죠. 고2 이상에서는 이제 2점대 내신, 그다음에 고1에서는 아마 1점대 내신을 했을 때 소위 중경외시권 레벨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건대를 이제 여기는 이제 다 말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 서류 평가 요소는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이제 대학별로 뭐 분류하는 카테고리 좀 다양하긴 한데 그냥 제가 조금 보기 편하시게 약간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저희가 문사철 세 과를 얘기할 거니까 아까 봤던 건 기본적으로 뭐야 전체 내신을 봐야 돼.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교별로 다르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이제 뭐 하나고 2.0하고
뭐 경기고 2.0하고 솔직히 똑같은 내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뭐 정의로운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여러 가지 있으실 수 있지만 뭐 어쨌든 이제 현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에 가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 영문과에 가기 위한 그런 내신과 모의 내신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과별로도 약간 선호와 비선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말씀이 아마 이제 딴 데서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인문대에서도 영문과 언어학과 그냥 서울대 기준 봤을 때 고고미술사학과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인기학과입니다. 조금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과 나쁜과의 선호도가 높은 과라고 말씀드려요.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다음에 철학과 위학과 요건 저희가 말하는 이제 철학 계열의 학과죠. 그다음에 사학과가 원래 이제 서울대가 뭐 서울대 이제 뭐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있으면 합쳐졌으니까 사학과. 그다음에 국문, 불문, 동문 여기들은 이제 어문 계열이죠. 여기들은 다 비슷한 중위권 학과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서울대 기준 학과가 써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상위 10개 대학이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에 비해서 뭐 이거 이제 여기 쭉 이제 언어과들이 있고 그다음에 문헌정보, 연대 문헌정보도 최근에는 중위권 학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헌정보가 옛날 도서관학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기성세대에서는 이제 뭐 이 도서관에서 그 카드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아니 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디지털 아카이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많이 하고 이제 다 코딩 기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헌 정보도 꽤 올라왔고 이과 침공도 가끔 일어나는 과입니다. 요 문헌 정보하고 언어학과 같은 경우는 언어학과도 랑 비슷한 원리로 이것도 이제 뭐 서울대하고 고대 정도밖에 없긴 하지만 주요 대학 중에서는 이제 이런 컴퓨터 코딩이랑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인문대에서도 이제 그래도 이제 약간 비인기학과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종교학과, 서울대하고 이제 서강대에 있죠. 그다음에 연대신학과, 그다음에 기독교학과 이런 데들은 어쨌든 확실한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과로 꼽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과를 좀 목표로 하거나 이럴 때는 어디가 인기학과고 어디가 비인기학과고 이런 거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사회대가 인문대보다 인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요새 문과는 상경 계열이 일단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대에서 정회와 미디어를 필두로 어쨌든 대부분이 인문대보다 좀 인기가 있고,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약간 과를 애들이 낮춘다고 했을 때, 선생님 저는 영문과로 낮출래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회대 웬만한 과랑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언어학과 마찬가지, 공미사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과를 뭔가 하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지려고 한다면 인문대에서도 어쨌든 중위권 이하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철학과의 선호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음, 여기가 그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무슨 리트를 보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약간 이런 약간 풍문이 도는 바람에 저도 이제 뭐 어느덧 제가 로스쿨 저는 2기였거든요. 한참 됐죠. 한참 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저 때도 그랬고 뭐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리트 보는데 철학과가 유리하냐는 데 저는 별로 동일하지 않는데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과가 좀 선호도가 올라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사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학과가 인원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세과에서 10명씩 뽑다가 10명을 줄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올라간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누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현장에 느끼고 있는 선호도는 이 정도가 있다. 그다음에 관련 교과는 뭐냐면요. 그 과에 더 필요한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과목들을 보신다고 생각해야 되고 기준은 내가 전체 내신보다 관련 교과의 내신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쪽에 적성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죠. 어문 계열에 간다 그러면 그 과목의 내신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국문과를 쓰는 애가 국어 내신이 자기 전체 내신보다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학과에 가는 친구라고 한다면 뭐 선택 과목도 다르겠지만 한국사가 들었겠죠.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그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제 그 사회문제 탐구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과목들 이건 뭐 내신이 안 나오긴 하지만 이런 과목들의 내신이 어떤지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윤사, 생윤 뭐둘 다 들을 수 하나만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뭐 기타 사탕 과목들 그다음에 공동교육 과정을 뭘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의 내신이 자기 전체 내신보다 최소한 나쁘면 안 된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연관 활동 이건 이제 동아리나 저희 창체 쪽에 적히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이제 뭐 어문 같은 경우에는 문학 동아리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연극 동아리, 연극 동아리도 이제 뭐 전사고나 특목고, 외고 같은 데 많이 하죠.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하고요.
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사학 동아리라고 꼽을 수는 없는데 단크가 좀 여기 좀 비슷하죠. 그래서 단크가 약간 정예 동아리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역사 동아리 분류되는 경우도 있는데 혹은 토론 동아리 이런 거고 철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사 이슈나 토론 혹은 이제 뭐 영어 디베이트 반 이런 것들이 관련된 동아리로 저희가 일단은 약간 정리 잡게 됩니다. 그다음 학술 역량 쪽은 소위 말하는 발표나 보고서.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보자면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국어, 영어, 사탐 과목들의 발표나 보고서가 수학, 과학보다 이쪽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인문 계열이니까. 그다음 전형별 요소로는 이제 뭐 과목 독서라든지 뭐 과목 선택이라든지 뒤에서 보시겠지만 기타 요소들 뭐 공동 시간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항목들이 공통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여기 관련 교과 쪽하고 독서 여기 과목 선택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오늘 뭐 탐구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발표 역량 혹은 이제 동아활동 쪽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요소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변별력을 가지고 간다. 상위 10개 대학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그 경희대학교의 입학처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뭐 제가 따로 어떻게 구한 게 아니라 경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경희대학교하고 시립대학교가 가장 이런 그 학생 친화적인, 수요자 친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분은 이제 임진택 입학사정관이라고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과목 선택,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인문계열만이 아니라 뭐 공학계열, 의학계열 다 똑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 과목 선택이란 뭘 얘기하느냐? 요건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본과 가져온 건데 어디에 들어있나요? 여기 들어있죠.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도.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과목의 내신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요 요소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중요했죠. 원래 중요했었는데 이제 그 21학년도부터 22학년도부터 서울대가 이제 이 과목 들어야 돼요, 뭐 말아야 돼요. 이 표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좀 더 활발해진 겁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제 연세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은 이제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고 뭐 보통 이제 이과 애들 같은 물리, 네, 문과에서는 경제 과목 같은 이런 경우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잘하는 애들이 뭐 좀 적은 데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고 문과 적게 간다. 아니면 전체로 애들이 많다 적다.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좌우받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보통 이 선택 과목, 뭐 이수 필수 과목 이런 것들이 이과는 굉장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과는 사실은 경제학과 빼고는 명시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보다 여기에 그렇죠. 우선순위는 존재한다는 거죠. 아,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아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혹은 그 과를 공부해 본 입장에서 더 필요한 과목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 자연 계열은 차라리 이제 뭐 이거 들어요 말아요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게 좀 명확한데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외교학과를 나왔고 외교학과를 나왔고 문과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석사, 박사 그다음에 뭐 로스쿨까지 학교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과별로 어쨌든 최소한 일단 인문사회 계열 경영에서는 무슨 내용이 필수가 아닌지가 좀 보이는데 특히 이제 이공계열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학부만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명확히 안 보일 때가 있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여기 보시는 아래쪽 사진 아래쪽 과목 선택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22년에 처음 이 어떤 과목 들어라 마라 이가 나왔을 때 그런 질문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안 들으면 떨어지나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성대 같은 경우 성균관대에서는 그거 안 들어 다 지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생겼었는데 대체로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그 과목들은 다 이수를 했죠. 음. 왜냐하면 이게 워낙 경쟁이 치열한 거니까 뭐 다른 변별 요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업 성취도 그 과목의 학업 성취도도 중요하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과목들이 나오겠지만 뭐 국어 중에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그 1학년까지 필수 과목들이 이제 다 대충 따라오니까 그다음에 뭐 국어 듣고 그다음에 문학 듣고 뭐 독서 듣고 그다음에 뭐 언매나
저 이제 뭐죠? 화작 중에 하나 듣고 그다음에 그뭐 심화국을 들을 거냐 말 거냐, 뭘 들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단순히 그 과목을 들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제로 나올 땐 당연히 내신도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절대평가로 나올 때도 ABC 중에서 당연히 A에서 좋은 A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그럼 문과는 뭘 들어야 될 거냐라는 게 뭐 고민거리였는데 이게 처음으로 조금 이제 서울대가 약간 선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선을.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전공 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 개편안이 나왔었는데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 편제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 버전들은 지금 작년 가을 버전이고요. 서울대가 내놓은 이제 요 버전이 이제 올 초에 1월에 나온 버전인데 먼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지금 이거 1학년들에 해당합니다. 1학년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고교 재학 중 진로 적성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 이력 전체를 수시 서류 평가 및 서울대는 뭐 어차피 다 학종이니까 정시 교과 역량 평가에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이수 과목을 뭘 들었느냐가 정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정말 이것 때문에 분야 떨어지냐가 정시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문과 침공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 이과 진공 이렇게 넘나드는 걸 좀 막겠다는 취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나오죠. 위계를 고려할 평가. 어, 앞에 이제 뭐 앞에 선수 과목들을 건너뛰고 뒤로 넘어가는 경우들은 이건 좀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이제 정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서울대는 명시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문과 내용 보는 거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는 제2외국어와 한문교과의 기술을 권장함. 그래서 이제 이게 권장이니까 권장은 뭐예요? 그냥 들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석하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택 과목들 중에서 뭐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예 한문은 사실 개설 안 되는 학교도 많고요. 그다음에 제2외국어도 약간 이과 친구들은 특히 안 듣고 문과 애들도 그냥 차라리 뭐 다른 과목 하나 더 듣고 이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제2외국어는 한문 같은 것을 좀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에게 좀 하나 주신 가이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인문사회 계열의 지금까지 뭔가 명시적으로 나온 요거 플러스 이 경제학과에 가는 친구는 뭐 무조건 들어라. 이 정도까지만이 지금 명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그런 명시적인 어떤 선택 과목에 좀 권장 요소가 들어야 될 과목들이 아니라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은 어떤 과목들을 들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더 가보치해서 제가 이제 한 두 친구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 친구는 서울대 아시아언어 문명학부에 지원을 했고요. 이게 뭐 적절하진 않은데 한 70점짜리 답밖에 안 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뭐 1월 일문과, 고대 1월 일문과 같은 경우는 같이 지원하는 친구가 있는 약간 어문계열 학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고미술사라고 해서 하는데 고고미술사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미술로 생각하시는 사실은 사학과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사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지원한 친구들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친구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등학교 분류 A, B, C, D 그룹의 D 그룹 1점대 후반 친구였고요. 이 친구는 A 그룹 1점대 후반 친구였죠. 그러니까 뭐 비율적으로 보면 이 친구는 A 그룹에서 한 10% 정도 한 친구, 이 친구는 D 그룹에서 한 4% 이내 들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던 학교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특징적인 것들은 두 군데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짐작하시다시피 이제 보통 서울대는 조금 과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조정을 하는 거고 이 친구는 그럼 이제 메인은 기본적으로 정외랑 글리를 쓴 거 봐서는 얘는 이제 이쪽 정외 계열이 본인의 어떤 플랜 A였고 생기부 자체가 이게 약간 플랜 B로서 아문 계열, 뭐 일문 계열을 준비를 해왔겠구나 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과 계열에서는. 오른쪽 친구는 이제 고미사를 썼죠. 고미사 썼는데 얘가 연대도 동문과를 썼고 고대 계적도 동문과를 쓴 걸로 봐서는 얘는 아마 국어 도덕과였겠구나. 그런 점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지원하는 경우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서울대도 그렇지만 인문대는 상대적으로 약간 플랜 B로서 혹은 이제 약간 연대나 고대부터는 보험으로 약간 적용하는 경우들이 실상위권에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들을 쓰게 되고요. 지금 실제로 한번 보면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이수 과목들을 들었느냐 봤더니
요거는 제가 그냥 학년별로도 좀 분류를 해놨어요. 요번에 철학과를 가는 친구였고, 이 친구는 국어 공무원을 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통사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뭐 공통 과목은 1학년에 듣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논리학을 선택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논리학 약간 9번 2학기 때도 아까 나온 경우였고, 하나는 학교 과정이었던 것 같고, 하나는 또 공동교육 과정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연을 들었습니다. 철학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3학년 때 철학을 듣죠. 제가 이제 사탐 쪽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일단 과목 선택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친구는 국어 공부과 가는 친구인데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선택 과목 나오는 거고 아니죠. 선택 과목들이고 예를 들어 문학개론이라든가 문학과 매체, 고전 문학 감상. 그러니까 요거는 이 친구가 약간 전사고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이 학교에 개설돼 있어서 그만큼 이제 생활 기록부를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과목 선택들이 이루어져 있다. 국어 과목들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이 기본적으로 이 친구의 이 관련된 활동들의 영역을 좀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과목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과목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 어떤 과목 들었냐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그만큼 이제 이 과목들의 세트 500자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 친구의 그만한 역량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과에 대한 이제 적합성을 더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이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선택 과목을 뭐 어떤 친구는 5개 하고 어떤 친구는 3개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4개 하고 똑같이 5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게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였죠. 내가 A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B라는 과목을 못 듣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과를 정해야 돼요, 정할 필요 없어요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정하게 되면은 정하고 온 친구에 비해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전공이나 자유전공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목 선택에 좀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냥 공동교육 과정.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는 전사고여서 뭐 문학개론, 문학과 매체 이런 과목 개설됐는데 그러면 이게 개설 안 되는 학교는 어떡하냐?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울대는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해라. 그래서 철학은 이제 대체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에서 아니 저기 고등학교는 대부분 개설이 되는데요. 뭐 학교 여건상 인원이 안 돼서 폐강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학교에 이제 목록 자체, 교과 편지 자체 안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이수하라라고 얘기를 서울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얘기하는 건 뭐라 여기서 도전적으로 과목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안전지향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럼 도전적으로 하다가 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건 일단 본인 책임이 되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제 문과는 조금 덜 그게 노골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물리 같은 게 이제 거기에 해당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그 메디컬 가려던 친구들이 작년까지 되게 많았으니까 이번에 살짝 줄어든 느낌이 있긴 한데 이제 보통 물리를 선택을 안 해요. 내신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근데 이제 물리를 선택 안 했음에도 뭐 생각보다 내신이 안 나오면 결국 정원이 많은 건 공대잖아요. 공대를 가고 싶어요 했을 때 그럼 이제 물리를 안 드는 상태에서 공대를 어디 갈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물리가 덜 중요한 물리를 덜 보는 뭐 산업공학과, 뭐 컴퓨터공학과, 그다음에 뭐 학업이 좀 다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의 과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뭐 소프트웨어학과 이런 데 가야 되니까 그런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근데 문과도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 뭐 교과요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최상위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인문대는 뭐 완전히 인기학과는 별로 없으니까 그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뭐 철학과를 가려는데 철학 수업을 안 들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철학과 오는데 철학 수업들은 대체로들 듣고 오니까. 그러니까 공대 가는데 물리만큼 아니겠지만 철학과 가는 데 있어 철학 수업도 거의 한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래서 요건 제가 문자 제목에 나갔던 거 그대로 가져오긴 했는데 그럼 땡땡 문제 탐구나 인간과 철학 이런 수업 중에서 요건 이제 지금 1학년들의 편제입니다. 대체 뭘 들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일반 선택된 진로 선택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 경희대 입사가 아니고 여기가 양쪽 이제 진학 다른 일성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조금 이제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자체보다는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는 어
ABC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고1부터 이게 융합선택 과목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죠? 융합선택 과목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A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뭔가 좀 과목 이름이 약간 팬시하고 뭔가 약간 속된 말로 번지르르하고 이런 것들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뭔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학점 세탁이 될 수, 내신 세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좀 경계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거기 어쨌든 500자가 있으니까 여기 세부 능력이 특기 사항에 무엇 무슨 활동들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들은 조금 더 이제 대학의 학과 편제에 좀 가깝잖아요. 노골적 진로에 좀 가깝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ABC 어떤 내신 나오는 것보다는 활동들을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는 뒤에 챕터에서 말씀드린 탐구력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활동들을 여기서 했다는 걸 보는 것이냐. 이제 제가 약간 카테고리를 좀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국어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친구의 약간 그런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문학과 타 예술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수행 활동에서 수행 평가 내용이죠. 목포일의 유별과 태엽을 비교 감상하는 글을 작성한. 이거는 아마 이제 같은 작가의 서로다른 작품을 했던 건데 그다음에 이제 점심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읽고 모르는 활동을 했어. 그다음에 촌극으로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요는 이제 아마 요 학교는 요 이제 수행 평가를 크게 두 가지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요 두 가지를 하나씩 이제 적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문 계열에 가려고 한다면 저는 가장 쉽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교예요. 비교문학. 그리고 이거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문 계열은요. 세 가지 활동이 이제 대학에 가면 하게 되거든요. 물론 제가 어문 계열 전공자는 아니고 여기 계실 수도 있죠. 문학, 어학, 문화죠.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과의 커리큘럼이 문학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언어 위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학 쪽 활동을 많이 하는 이게 뭐 국문과든 영문과든 불문과든 무슨 과를 지원, 불어과든 지원을 하든 그래서 문학 위주의 활동들을 좀 하셔야 상위권 대학에 갈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보통 국문과 말고 나머지 뭐 영문, 불문 뭐 이런 데는 특히 이제 영문이야 이제 뭐 다른 데는 영어 있지만 뭐 불문, 동문, 뭐 중문 이런 데들은 대원외고나 대일외고가 훨씬 경쟁력이 있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내신대에서 붙었을 때 그 친구들 생기부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제 좀 뜯어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대일이나 대원은 문학 쪽 비율이 좀 높아요, 비중이. 다른 외고에 비해서 같은 서울권 외고에서도 이제 그런 게 약간 좀 더 같은 조건이면 걔네들이 뽑힌다고 생각들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어문 계열을 간다고 한다면 학교 커리큘럼 자체도 이제 문학 쪽으로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셔야 되고 학교 커리큘럼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문학 위주의 활동, 특히 비교 문학 위주의 활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어문 계열을 생각한다면 이제 비교 문학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이게 학문적으로 엄밀한 비교 문학은 아니고요. 약간 약식인데 그럼 뭐야? 방금 보신 것처럼 첫 번째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미리 비교를 해보거나 다른 작가의 비슷한 작품 미리 비교를 해보거나 아니면 같은 작가의 다른 장르 미리 비교. 뭐 예를 들어서 원작이 있고 이게 뭐 영화가 되잖아요. 뭐 이런 위대한 개츠비가 영화가 되는 뭐 원작이 있는데 또 그게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뭐 그 영화와 비교를 해본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교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뭔가 활동이죠. 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뭐 국문이 됐든 뭐가 됐든 먼저 쭉 좀 가르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영어 세특인데요. 그러니까 대체로 영어 세특이 이렇게 잡혀요. 여기 보시면 자신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발표한 개인 스피치, 이거 수행평가죠. SNS의 양면성을 주는 미디어의 관정을 표현을 말했다. 네, 최근 관심을 가졌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조사 에세이를 썼다. 근데 이거는 영문과 관련된 활동이라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영어 능력을 보여준 건 맞아요. 근데 그냥 주제가 어, 영어를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뭔가 링구스틱 쪽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SNS의 양면성이면 기본적인 이건 저희가 미디어나 사회학 쪽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 2학기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도 컨텐츠는 이게 약간 정치나 외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때 저는 이거 영문과 관련된 활동을 저는 이렇게 나와서 잡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기 스피치나 뭐 적절한 표현이 나왔지만 이거야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클리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얘 이렇게 영어 내용이 좋으니까 있으니까 영문과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예, 경희대 밑에서는 의미 없다고 경희대 위로는 의미 없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경희대나 외대는 영어학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통번역학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영문과는 이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쪽으로는 이제 잡을 수 있는 스펙인데 영어학으로 해서 근데 영문학과로 가는 스펙으로는 저는 일단은 얘네는 제외하는 편입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논술 보시면 논술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시면 뭐 다양한 학벌사 연구처럼 이런 의미가 뭔가 그 쓰임을 하나씩 같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 이도류 보타니처럼 양쪽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철학 쪽 내용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국어 쪽 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딱 떨어지는 내용 학문적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러면 차라리 콘텐츠가 조금 더 어떤 쪽으로 그뭐 어문 쪽이 됐던 철학 쪽이 됐던 좀 치우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잡으면 저는 이제 철학 쪽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이 아닐까. 예, 여기에서 이런 테크니컬한 내용들은 사실 국문 쪽으로 저는 잡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전이 오디세이아 공부의 흥미가 헤로스 개념 분석을 했다. 신적인 존재를 잘 아는 거. 그래서 이제 고전 읽기라고 하면 이제 과목명만 들으면 이건 그럼 뭐 국문과인가? 어문 뭐 문학인가를 하시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이아 자체는 이제 문학적인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건 과목 이름이 중요해 한 활동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의 내용들, 뭐 돈키호테, 짠소공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뭐 헤로스 개념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일단 문학 관련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 본인별 스펙으로. 다음 논리학. 그래서 논리학 자체는 이제 철학하고 좀 관련성이 높아 보이죠, 그죠? 논법 이런 거 나와서 이 수업 자체는 저희가 일단 철학과에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선택 과목 수업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을 내가 했지. 그래서 이제 뭐 논증의 오류라든가 아니면 무슨 여기 나오는 이제 뭐 확정 이런 오류를 찾는 걸 했다라든지 그쵸, 뭘 했다라는 내용을 좀 보게 되죠. 자,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에서는 나오는데 어, 우선 저는 이제 저희가 보통 가장 안 좋은 세탁 말씀드릴 때 이런 세탁을 말씀드려요. 이런 세탁이 안 좋다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써주신 건 맞아요. 학생도 열심히 관찰하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생활기록부의 제일 요소는 개성이거든요. 우월이 아니에요. 예, 우월이나 수월이 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일차적인 목적은 개성이에요. 다른 학생이 생기고 다른 학생과 달리 얘는 뭐를 했을까? 근데 여기는 다른 학생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생일 시간에 열심히 들은 애들은 많은데. 저는 이런 스펙은 그냥 글자 250장 그냥 날렸구나.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것보다 제 밑에 거 같은 스펙이 좋은 거죠. 삶과 죽음의 윤리에 대해 학습한 후 동서양사 자살에 대해 비교를 해봤다. 물론 이제 이건 1차적으로는 저희가 철학적인 내용, 삶과 윤리가 죽음의 윤리니까 들어올 거고, 물론 이제 더 나아가서 뭐 뒤리낌 자산을 이로 가면 이제 사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를 잡아서 한 내용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카운트가 되는 활동들입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사회문화 이건 자기평가서 내용을 이제 좀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학생이 이제 그 생활기록부 기재용으로 좀 그 흥에게 제출한 내용이에요. 사회문화는 이건 뭐 그러면 사회계열 관련돼 쓰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서 이제 그 얘는 연극 활동을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 집단의 반가지가 동료심리에 따른 얘기를 했었다. 물론 이제 이건 1차적으로 보시면 그거는 뭐 이거 심리학인가 동료심리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문화와 규범사의 조화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술과 종합시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일탈이라는 주제를 갖고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약간 철학과도 관련된 내용으로 잡아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요 문학계로 뭐 아까 들었던 내용으로서 뭐 이제 이렇게 약간 학생에 대한 전반의 평가가 나온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 이렇게 썼다는데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저처럼 이제 생기부 보는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다양한 저 이제 이런 표현을 별로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연관 작품 추가로 읽고가 아니라 연관 작품이 뭐고 원래 업무는 뭐였고 다양한 활동 뭘 했고 이 내용이 더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약간 추상화된 내용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 문학개론을 듣는다면 어쨌든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런 면에서도 선택 과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심화 탐구, 뭐 주제 탐구, 뭐 탐구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엇이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탐구력이 뭐냐? 그래서 갑자기 좀 어디서 튀어나온 것 같은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건 이제 이것도 이 영상이 이제 올해 초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대학 측에 탐구력이 뭔지를 질문을 하세요. 탐구력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제 결국 이제 요 대학 측의 답변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세특에서 본다. 세부는 특기사. 근데 세특은 결국 뭘로 작성되게 돼 있어요? 수행평가로 작성되게 돼 있잖아. 음. 그럼 결국 이 탐구력을 어디서 보여줘야 된다? 수행평가에서 보여줘야 한다.가 되는 거고요.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 문과의 연습 방향성은 다르다고 이제 경희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경희대만의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거의 이분이 베테랑 입사관이시기도 하고 이제 제가 다른 설명에서 보여드렸던 그 다른 이제 사립대 몇 개끼리 공동 연구에서도 이제 책임 연구를 맡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인문계열 학생의 패턴은 경험의 다양성 관점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열은 어떤 특정 이론이나 뭐 공식이나 개념을 약간 천착하는 스타일이라면 인문계열 학생 훨씬 더 약간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했던 거 약간 심화나 깊은 학습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비교 문학 같은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뭐 하나의 이제 약간 저 나름의 일단 노하우이자 어떤 팁을 드리면 이제 요새도 이제 학생들을 제가 컨설팅 와서 만나면 어문 계열을 가야겠다고, 좀 표현이 그냥 어문 계열이라도 가야겠다고 이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을 좀 높이고 과를 좀 이제 어문 계열 좀 가야겠다. 근데 제가 물어봐요. 그리고 불문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프랑스 작가와 작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일단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아마 건대 이상 불문과를 가기는 힘들 겁니다. 물론 건대 불문과 없긴 한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요 대학 불문과를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숙대 이상 가긴 건동수 이상 어문계 못 갈 거예요. 그럼 정말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해놓은. 그다음에 나와요. 뭐 알베르 까미 이방인이요. 이 친구는 아마 뭐 경희대 이상을 가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알베르 까미의 뭐는 이방인은 대한민국에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봤거나 아니면 대부분 보다 말았거나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들어가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품이 나온다는 건 별로 프랑스 문학 쪽을 얘가 퍼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문계열을 뭔가 하나 이건 그냥 이제 약간 어떤 지표 같은 거예요. 이제 1학년은 아니고 1학년 당연히 없을 수 있고 이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됐을 때 어문계열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었을 때 제가 지금처럼 어, 유명한 작가의 그러니까 그 안 유명한 작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무명 정도 봅시다. 덜 유명한 작가의 뭔가 숨어 있는 명작이 나와요. 그래야 이제 그걸 좀 파본 거잖아요.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얘가 제가 사학 쪽에서 이 질문을 할 때는 좀 물어봐서 뭐가 나와요. 그럼 시대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저는 뭐 조선 후기에 관심이 많아요. 최근에 맞는 질문이 지금 삼국시대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되게 약간 흥미로운데 보통 고대 그 삼국시대 잘 안 올라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시대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전쟁사에 관심이 어, 아니면 좀 문화 관련된 거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저는 경제 통계 쪽을 좀 공부해 보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걸 섹터라고 얘기하는데 영역이 잡혀요. 음.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잡혀야 사실은 정말 공부를 좀 고민을 해본 거고요. 사실은 또 저게 잡혀야 활동하기도 좋아요. 저기서 이제 계속 가지를 치면 되니까. 약간 이런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는 아구잡이로 덮이거나 뭐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잘 나오니까 가고 싶고 물론 중요하죠. 영어를 좀 좋아야 영문과 가는 건데 그 정도로 가지는 않는다. 아무리 요새 이과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본인 관심 주제를 다루는 주제 탐구 수준.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잡냐를 학생들이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학년 때 이것저것 하다가 그 키워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 키워드가 계속 안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조금 같이 누군가와 상담을 하면서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 주도성 잘 보여주는 것이 진로 탐색 활동이다라고 대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관심 있는 여러 활동 분야. 그래서 물론 저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특 중에서 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세특을 더 열심히 보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관련된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제 시립대 버전이에요. 이건 최근에 나온 건데 시립대에서 얘기할 때 어, 우리가 인재상 어떻게 하면 이건 이제 자유융합대가 갖고 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약간 관점이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인문계열은 어쨌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 및 사회. 그러니까 이제 상대 언어가 더 중요해지는 거 아무래도 어문 계열은 언어가 더 중요하겠죠. 사회 계열은 사회교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이제 어떤 그 컨템퍼러리 문제인 거고 과거에 일어났으면 역사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연결이 될 거고 갑자기 등장한 건 없으니까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첨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사적인 걸로 인문사회 쪽에서는 주제를 잡는 것도 괜찮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특정 개념이나 그 교과에 출발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동국대에서 얘기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중시하는 역량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 바이오 시스템에서는 과학, 기술, 과학과 수학인데 어쨌든 더 나와 있고 열린형 인문에서는 언어와 사회인 거고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수학이 먼저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한지 보시는 게 좀 관심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저는 최근에 듣는데 그 컨설팅을 이제 그럼 1학년 때 하기보다 2학년쯤 돼서 내신 나오는 거 보고 받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내신 나오는 거 보고 받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체 내신은 사실은 전체 내신을 보고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 없어요. 컨설팅은 그때그때 저희가 해드리는 게 있고 전체 내신 잡히면 이제 못 해드리는 게 생길 뿐이죠. 그때 이제 어떤 1학년 끝나고 내신을 보신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꼭뭐 1학년 끝나고 내신 보신다는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느 과목을 상대적으로 못하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문과를 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국어나 사회 과목이 국어, 영어, 사회가 수학이랑 과학보다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고3 때 만났는데 이과예요. 이과를 어쨌든 꾸역꾸역 했어요. 근데 내신 구조를 보면 국어, 영어, 사회가 더 좋은 거예요. 얘는 문과를 갔어야 되는 애인 거야. 자기도 이제 고3 때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선택 과목 구조와 그 내신 구조를 가지고는 문과로 들어야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이과가 취업도 잘 되고 뭐 길도 넓고 뭐 전문직을 갈 수 있고 뭐 그런 게 물론 그런 사회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학생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가는 게 이과가 기회가 많은 건 유리하지만 거기서 본인이 경쟁력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 그래서 뭐 내신을 보고 뭐 길을 정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길을 정하시는 거지 뭐 내신을 보고 얘가 메디컬을 갈지 모를지는 그거는 못 가는 걸 버리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정리가 돼서 나왔죠. 근데 일단 문과 기본 쪽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1고 한문 하나 이상 가 일단은 필수적으로 나와 있다. 올해 문과라서 이거 문과 쪽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심화학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잠깐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서. 네, 요거 역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휴문고 진학부장 선생님이 주신 자료였는데, 자, 탐구 활동이란 뭐다? 기본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험, 관찰, 보고서 작성, 설문조사, 산출물,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그래서 여기 분야별 쭉 나와 있는데, 인문사회 분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설문이나 인터뷰 방식. 여기 보통 이 서베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뭔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아니면 이제 좀더 양적으로는 적지만 인터뷰 방법 쓰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뭐 인문사회 분야는 실험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과학 쪽에 실험도 많이 하는데 언어학 쪽이나 대부분은 이제 이런 설문이나 인터뷰 혹은 이제 문헌 분석의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활기록부에 잘 들어가도록 예쁘게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 저거는 뭐예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세특에서 본 뭐 세특은 모를 수 있나 수행평가로 쓰는 거.
이제 요게 이제 작년 가을에 그 서울대학교가 요걸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돌다 보니까 갑자기 수행평가가 중요해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행평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중요했습니다. 왜? 이걸로 세특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요. 저희 다음 장에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그 외대부고의 그 수업 계획서예요. 제가 뭐 아는 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요건 학교 알림에 가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보실 수 있고 아마 지금쯤이면 지금 자녀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수업 계획서도 다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4월 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혹시 안 올라왔으면 이제 작년 1학기 거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지필평가의 몇 퍼센트로 하고 수행평가 몇 퍼센트로 하고 이 학교는 수행평가를 4번이나 하잖아요. 예, 요건 이제 외대부고 겁니다. 어쨌든 진학률이 좋은 학교일수록 수행평가를 많이 합니다. 여러 번 하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게 아니라 부분인데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세특의 어떤 기재하는 나이스 입력 순서를 보면 이게 1순위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지금 가서 그 해당 학교의 수행평가를 한번 그 학교 알림에 열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수행평가가 대부분 공지가 됐을 거거든요. 애들이 그 통지문을 뭐 받았거나 뭐 찍어왔거나 할 텐데 저도 이제 연관관리하는 애들한테 그걸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비율이 높은지 이번 학기 뭐가 주로 세특이 채워지냐 한번 보시고 그럼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될 수행평가 상대적으로 조금 수순위를 밀릴 수행평가를 가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왜? 그게 곧 세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특만이 아니라 이제 좋은 고등학교일수록 또 좋은 대학일수록 창체나 이제 그런 그 자율 동아리 진로 쪽에서도 그런 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 지금 문예사조로 접근하는 모더니즘을 수강함.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교 자체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런 걸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행특에서도 이제 이렇게 약간은 아카데믹한 내용들, 실제 활동들을 왜냐하면 이제 생기부가 줄다 보니까 이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는 특히 민사고에 대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하는 거에 비해서 생기부에 너무 안 들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넘치거든요, 글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행특까지도 그런 식으로 약간 아카데믹한 내용으로 채워주신 경우들이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독서와 관련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독서가 이제 가장 큰 오해는 필요 없다.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작년 초에 이제 그 재작년 초네요 벌써 이게 23년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애들을 뽑겠습니다라고 여기 보시는 이제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외대가 내놓은 자료였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세특의 얘기를 하고 있고 세특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과 과제 수행 나와 있고요. 과제 수행이 뭐예요? 이게 수행평가잖아요. 그다음에 나오죠. 학생이 발생하는 독서의 독서다. 그래서 독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거 종합전형 간소화 이후에, 그러니까 24학년도 합격한 애들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가시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24학년도부터는 독서활동 상황이 대입에 제공되지 않은 직접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한국말은 하지만부터가 진짜죠. 세특이나 행동특성 조합에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 평가는 가능하다. 이 얘기는 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서가 세특이나 행특. 물론 창체에도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까 보셨던 그런 수행평가나 발표나 보고서를 책을 참고해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논문 짜집기 하지 말고. 네, 그래서 독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요건 안 들어가는 건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무슨 그 책 이름을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거는 이 매뉴얼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교육부 매뉴얼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국가 습득 창체 중이다 책 이름을 넣을 수 있다. 이제 단순 독후 활동의 그 교육 활동이 뭐예요? 발표나 보고서를 책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책을 바탕으로 활동하라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일석이조가 되기 때문이죠. 독서 실적도 보여줄 수 있고 발표나 보고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책 두 권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책 설명회도 하나 카테고리 잡 따로 했었는데, 뭐 올해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시간에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전을 보는 것도 좋은데 고전을 뭘 봐야 할지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신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왼쪽 책은 진짜 신간입니다. 이건 아마 올 봄에 나온 책인데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도 이제 그런 논쟁을 좀 겪잖아요. 뭐 친일 작가다. 그 작품이 교과서에 들어가도 되느냐. 내지는 뭔가 뭐 가장 최근에 뭐 미투에 관련된 작가다. 괜찮냐. 뭐 이런 얘기들 하면 이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약간 거기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또 항상 그 작품을 해석할 때 뭔가 작가의 어떤 그 컨텍스트 상에서 해석하는 거 그런 게 과연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작가론과 작품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문 계열을 지망하고 있다면 왼쪽 책 문학과 관련해서 네, 오른쪽 책은 이거 작년에 제가 이제 설명했던 건 다뤘던 책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약간 미시사 느낌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삼과 국경 청과 조선의 영토 의식을 전개하면서 그러니까 인삼, 그러니까 국경 시대에서 옛날에 인삼은 이제 크게 재배하지 못하고 이제 대부분 자연삼이었으니까 뭐 인삼 채취와 채집과 관련해서 계속 청과 조선이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분쟁이 그리고 이제 이 분쟁을 통해서 당시 청과 조선이 어디까지를 자기네 영토로 보고 있었고 국경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나. 그거 이제 좀 재밌죠, 그죠? 약간 그런 관점이 접근한 책이라서 혹시 사학과 쪽을 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괜찮은 책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책을 바탕으로 이 책은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국어 시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본인이 만약에 업무 계열로 일찌감치 방향성을 잡았다고 하면은 뭐 창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간 진로 프로그램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책도 당연히 한국사 시간에도 쓸 수 있고 또뭐 국제관계까지 넓혀서 청조선 관계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가 그 채팅창, 단톡방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거기 없어서 거기 공지통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제가 이 설명에만 안내받으실 게 아니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설명을 하거든요. 뭐 의대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전형 설명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알려를 받고 싶으시면 저는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있고 밴드도 있고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밴드에 좀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설명회 공지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좀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단 컨설팅과 설계 컨설팅 하고 있는데 진단 컨설팅은 일단 지금 고3, 고2들이 주로 해당을 하고 일단 뭐 1학기 중간고사까지 마쳤는데 이 페이스대로 가면 내가 원하는 뭐 플랜 A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플랜 B를 좀 바꿔야 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학과의 특성이나 성격을 좀 오해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약간 체크가 좀 필요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생활기록부를 결정짓는 5월 달이 됐죠. 예, 그래서 뭐 수행평가도 있을 거고 창체 쪽에서 진행되는 뭐 동아리도 본격적으로 돌아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설립한 A나 B에 맞춰서 내가 이번 학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과목들 수행평가는 뭐를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사회 과목은 어떤 주제를 하면 좋겠고 무슨 책을 가지고 하면 좋겠네 이런 아이템과 기본 소스를 정해드리는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어떻게 적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행평가나 아니면 동아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좀 다뤄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고1은 이제 지금 들어가서 한번 뭐 생각보다 해피하게 중간고사 끝났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아니어서 약간 낙담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로드맵을 설계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설계 컨설팅도 지금 시기에 한번 아직 안 받으셨으면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프로그램 있고 요건 아까 이제 제 연락처가 아마 제일 앞에 뜨긴 했을 텐데 여기로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기 때문에 여기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이제 연락을 드려서 뭐 구체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상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일회성 컨설팅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연관 관리라고들 많이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년에 4번 정도 진행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이제 완전 카톡으로 학생하고 수시로 주고받는 뭐 제가 학기 초에는 뭐 애들 반장 요술부까지 봐줬는데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이건 어쨌든 일회성 컨설팅 진행하시고 계속 이제 저랑
흥미가 맞는 학생이라면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 밴드는 요 제 왼쪽입니다. 송행기 메디큐레이션. 여기로 들어오시면 지금은 1,500명 넘었습니다. 여기 캡처가 좀 오래돼서 있는데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이제 제 뭐 자료 안내 뭐 지나간 설명 영상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그 채팅창이나 아니면 뭐 DM 형태로 궁금하신 거는 질문을 주시면 제가 끝까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따로 컨설팅을 잡지 않으시면 사실은 이런 인터랙션은 어렵기 때문에 오늘 그 채팅창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일단 뭐 인문사회 계열, 인문계 주로 얘기했고 생기부 얘기했지만 또 다른 뭐 이과 얘기라든가 아니면 입시와 관련 다른 질문들도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물론 이제 예체능은 제가 잘 훨씬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질문들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외고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질문이 브로드해서 제가 정확히 어떤 게 궁금하신 건지가 좀 불확실한데 일단 그 외고를 이제 입시적으로 갈 때는 정말 그 어문 계열을 갈 때 이 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뭐 잘 안 되면 어문 계열 가는 데 있어서 어드밴티지를 갖자라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전공어 학점이 안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공어 내신이 전 과목 내신보다 좋아야 어문 계열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일단 어렵거든요. 그게 일단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외고의 전공을 가려고 한다면 1번 조건이 충족됐다는 전제에서 어쨌든 그 커리큘럼을 쭉 잘 따라가면 돼요. 시키는 거 잘하면 되는데 웬만한 외고에서는 어쨌든 C그룹 이상 외고에서는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최상위권 예를 들어 서울대, 연대, 고대 궤적까지 쓸 때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 활동을 좀 더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계열 갈 때 생각보다 경쟁력 떨어지는 외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점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고도 같은 외고는 아닙니다. 자꾸 이제 고교 유형만 갖고 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원외고랑 한영, 명덕, 대일을 저희가 동급으로 보지 않고요. 한영, 명덕, 대일이랑 이화외고를 동급으로 보지 않고요. 이화외고랑 서울외고를 동급으로 보지 않거든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클래스 차이 있다는 거, 대학에서 보는 그거는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경제일은 저희가 했습니다. 1월 달에 했고요. 아마 그 영상은 제 밴드에 올라갈 나? 어쨌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밴드에 가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시 준비하라에 정시에 반영될 내신을 고려해 생기부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이제 수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준이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입시안들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일단 그러니까 상위 10개 대학은 선택 과목까지를 반영할 것 같아요. 과목 선택까지를. 그래서 정시에서도 그런 거 그래서 상위 10개 대학을 정시로 쓸 거라고 하시면 뭐 나름 컨설팅 받는 게 좀 의미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으로서 그냥 출결 정도만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출결이야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컨설팅까지 받으실 필요 없어요. 내신을 갖고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건 아직 구체 내신이 어떻게 들어갈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안 나온 다음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문학 활동이 독서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언어학 관련된 활동이 아니라 문학 작품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말씀니까 발표나 보고서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동문과다. 아니 국문과로 할까요? 국문과로 할게요. 국문과다. 그러면 뭐 표준어에서 요새 이제 비슷하냐? 뭐, 복수 표준어 인정의 논란과 방향, 바람직한 방향. 이거는 언어학 활동이죠. 이건 문학 활동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있었죠? 뭐 복거일의 그 작품 이름이 뭐 기억 제가 안 나는데 A라는 작품과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B 작가의 땡땡땡의 비교. 이건 문학이잖아요. 후자의 같은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밴드에 제가 아마 한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또 너무 바로바로 올라가면 이 라이브에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마 2달 정도 후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영학과에 가고 싶은 수학이 이거 모두에게 주신 건 제가 읽을게요. 자사고고 국어영어 사회는 1등급인데 수학은 3등급입니다. 경영학과 가려고 하면 3등급. 이거는 그 수학이 3등급. 이게 이제 제가 어느 자사고인지도 일단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경영학과 가는 데 좀 불리하죠. 수학이 안 좋으니까 막 경제만큼 불리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경영학과 영어랑 수학을 동시에 보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 이렇게만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뭐 영문과가 낫다고는 어묵이 낫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럼 이제 수학을 안 보는 다른 과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뭐 사회대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정외과도 수학을 저희가 보진 않으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방향성 잡으실 꼭 어문계열로 바로 어문계열을 원하시면 상관없는데 그냥 상경 계열이 아닌 다른 사회계열, 뭐 예를 들면 국제학부, 뭐 정외, 뭐 이런 과들, 뭐 인류학과 이런 과들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죠. 사회과학 계열 설명의 영상은 아마 아직 안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만간 밴드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정책학과는 한양대부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책학과는 저희가 행정학과 계열로 보시면 돼요. 물론 서울대는 행정학과는 없으니까 비슷한 생긴 것 같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약간 정예랑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한데 지금 그런 쪽의 것들을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뭐 제가 그냥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게 뭐 정예랑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갑자기 무슨 데스글로우인가? 제가 이제 이름이 헷갈려서 뭐 국가는 왜 실패하는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책은 뭐 조셉 나이의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못하고 이런 책도 있고요. 뭐 이런 책들이 보통 행정이나 정책 쪽으로 잡죠. 5등급제에서 4, 5등급은 학종으로 아마 갈 곳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5등급이 10%고 4등급이 24%죠. 그러면 이제 34% 하위 34%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기존 9등급제에서는 7, 8, 9등급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 친구들이 학종으로 갈 수 있는 곳은 4년제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지방 사립대 그런 대학도 있었나 하는 것들은 모르겠는데 들어서 이름 알 만한 것들은 없다고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혹시라도 이게 이번 중간고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특히 1학년 내신조차도 아직 4분의 1밖에 안 한 거고 전체로 보면 10분의 1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1학년 말까지는 내신을 좀 경쟁을 해보시길 권유를 드려요. 대체로 정시로 가는 게 수시로 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DM으로 주셔서 일단 저는 서울 4대 외고라는 말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원외고와 아마 그 다음 외고 셋은 분명히 다른 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급이냐에 따라 좀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냥 제가 평균을 볼게요. 1.5에 4.5니까 평균 등급이 한 3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 이거 2학년이니까 9등급에서 근데 아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일 대원 대일 명덕 한영 중에 한 학교인 것 같은데 지금 한영은 조금 이제 하락세지만 3등급 정도니까 어문계열 갈 수 있는데요. 아니, 이게 어문계열 영문과는 안 될 거고요. 전공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전공어과로 가셔야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3.5, 3.5가 더 되나? 그리고 3.0이면 서울대도 넣어볼 수는 있고요. 아마 10중 8구 안 될 것 같지만 생기부가 아주 좋지 않다면
서울대 연대는 안 돼도 고대 하부나 뭐 성서는 무난히 가는데요. 제가 지금 맞게 추론한 거라면. 네. 영어 안 좋은 건 상관없습니다. 전공어가 좋으면 돼요. 5등급제에서 1.5등급은 스카이 수시가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나와봐야 되는 추론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생일반고에서 저희가 생일반고에서 서울대 연대 가는 대신에 보통 1.567 정도로 잡고요. 그다음에 고대를 학종으로 갔을 때 아무튼 2점 초까지도 가거든요. 학우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거에 한 절반으로 깎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한 서울대 연대는 한 1.3 정도로 타이트해질 것 같고요. 추론입니다. 봐야 돼요. 연대나 고대, 저 고대 학우 같은 경우도 한 1점 중후, 1.67 정도로 1.6 정도? 5, 6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학종 위주. 경시에서 중경예시 2대 정도면 생기부에서 출결 이수 효과 내신 분들 정도. 지금까지 나온 안을 봐서는 내신 등급도 안 볼 것 같은데요. 일단 세특은 확실히 안 보고요. 내신 등급도 안 보고요. 지금 봐서는 출결과 이수 교과 정도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면 변별될 것 같아요. 지금 내신까지 확실히 본다고 얘기하는 건 고대까지예요. 그 다음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안으로 나온 걸 봐서. 연대는 볼 것 같아요. 연대는 이미 보고 있어요. 이미 보고 연대 올해부터 보죠. 네. 근데 좀 더 보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역사학부는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저희 주제가 선택 과목과 탕골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통사, 그다음에 이제 통상국산 다 듣잖아요. 플러스로 이제 교도, 그다음에 보통은 뭐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제 학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이런 과목들을 애들이 보통 공통적으로는 다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기 동아시아사 안 들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안 들어도 붙는 애들도 있지만 대체로 듣는 편이고요.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거를 보완할 수 있는 과목들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난 친구는 그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과목이 있는지 몰랐는데 공동교육 과정에서 역사 관련 과목들이나 아니면 무슨 이제 약간 박물관 이런 과목들을 제가 과목 이름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꽤 찾아 들었어요. 한 학기에 하나씩. 일반 고시는 경기도에.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노력했을 때 되게 생기부가 예뻐 보였거든요. 네. 얘는 누가 봐도 역사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약간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그 아니 1학년 1학기부터 혹은 1학년 2학기부터 역사나 뭐 철학이나 어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외고 애들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사철 계열로 만일에 본인이 진로를 잡고 꾸준히 준비하면 대학을 훨씬 더 좋은 밸류의 네임 밸류의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보통 5학기 생기부를 갖고 있는 애들이 드물거든요. 5학기를 대충 맞춘 애들이 보통 플랜 B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플랜 A로 쭉 간 애들하고 하면은 경쟁이 훨씬 유리하죠.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철학과 나와서 뭐 먹고 살아요, 역사학과 나와서 오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별로 저도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걸 하고 싶어하고 부모님이 거기서 공감을 하신다면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오2때 문화생을 선택한 이과생도 공개 질문이니까 본과로 학종으로 진학 가능할까요? 진학할 수 있는 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심리학과 이런 데들 아니면 이제 간호학과에서 문과 뽑는 것들 그리고 만약 수학을 곧잘했고 뭐 활동들을 의도적으로 잡아간다면 뭐 수학을 베이스로 한 경제나 통계학과 쪽도 네, 학종으로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쓰는 친구들도 꽤 있고 언어학과도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심리 언어가 문과에서는 가장 이과적으로 와 있는 과고요. 간호연이 원래 아까 뽑으니까 그렇게 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식품 영양도 문과 친구들을 뽑죠. 네. 본인이 진심으로 원하고 부모님이 거기에 공감해 주시면 네 저는 1 학년부터 쭉 밀고 나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과 지망 때 권장되는 선택 교과는 무엇일까요? 1 학년이야 뭐 기본적으로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제 심리학도 그 보통 학교에서도 꽤 열리는 편이고요. 아마 철학만큼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심리학도. 그다음에 공동교육 과정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심리학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생명 과목들을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에도 보통 뭐 3+1 선택들을 사실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생명 정도는 들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과에서 생명을 듣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오늘 뭐 들어오셨다가 문과네, 인문이네 그러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어쨌든 거의 50명 잠깐 짧게지만 넘게 와 주셔서 감사했고요. 질문들도 많이 주셔서 정말 저로서도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두각 설명회는 일단 다음 달에도 또 계속될 거고 다음 달에는 이제 자연 계열 말씀드릴 거긴 한데 뭐 그 전에 또 제가 진행하는 설명회는 매주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뭐 아까 밴드 좀 가입해 주시면 네 꼬박꼬박 안내 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